안녕하세요 여러분, 폴라리스 유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 영상 미국의 입장을 이어서 그 두 번째 시간, 미국이 직면한 도전과 그 선택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지난번 영상에 대한 댓글 관심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저는 우리 사회의 이런 편가르기 이런 거 이해할 수도 없고요. 친미, 반미 이런 부분은 너무 한가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 상황 속에서 그런 너무 유아틱한 세계관은 진짜 한심할 따름입니다. 그럼 굳이 또 여쭤봐 주시죠. 그럼 너는 뭐냐? 이렇게 질문을 강요하신다면 저는 친미, 반미도 아니고요. 저는 지미입니다. 알고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냉혹한 국제 질서를 나이브하게 그냥 정의감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국력도 예전에 비참했던 수준은 분명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냉정하게 객관화해서 알고 이해해보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 운영 방침에 따라서 원색적인 정치 성향의 댓글은 제가 삭제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라이브 할 때마다 말씀드리죠. 강요는 폭력입니다. 기성세대들의 어떤 그 편협한 편가르기?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린 지난 시간 미국의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미국은 이제 판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게임의 룰을 바꾸는 거죠. 다 놓고 되돌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당분간은 분명 대혼란의 시대일 거예요. 늘 그랬듯이 그런 혼란의 시대를 거쳐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겠죠. 새로운 게임의 룰이 세팅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추락일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계 문제를 다루는 미국의 방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20살이 제시하는 비트코인으로 가는 길 에필로그 편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지만, 미국은 놀랍도록 실용적이고 유연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항상 전략적이고 판을 아예 바꿔버리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제2차 세계대전, 프랑스는 어이없이 너무 빨리 무너지고 완전히 코너에 몰려 숨이 진짜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의 영국은 미국에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참전을 요청하지만 미국은 숨 쉴 정도만 도와주고 참전을 미루죠. 어쩌면 미국은 영국이 죽지 않을 만큼만 주저앉길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찬란했던 대영 제국의 몰락 뒤에는 미국의 전략적 방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국제 질서는 정말 냉혹하죠. 그런 미국은 진주만 공습을 계기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소련과 손을 잡고 일본과 독일을 주저앉히고 세계대전을 마무리합니다. 그렇지만 예기치 못한 소련의 부상으로 유라시아 서쪽에선 베를린 봉쇄, 동쪽에선 한국전쟁이 일어나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얼마 전까지 진짜 원수처럼 싸웠던 일본과 독일의 회복에 배팅을 하죠. 서로 얼마나 죽고 죽이고 싸웠는데 바로 동맹으로 편입을 합니다. 여러분, 동맹은 같은 편이라기보다는 적이 같다, 이익이 일치하다를 의미해요. 그리고 전 세계는 냉전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에 부치었던 미국은요, 1971년 드디어 달러 디폴트를 선언합니다. 이른바 불태환 법정화폐의 시대, 피앗 머니의 시대죠. 화폐가치 하락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페트로달러 시스템으로 응수를 합니다. 달러 패권을 지켜내죠. 그리고 미국은 지금은 앙숙이지만 중국과 손을 잡는 선택을 합니다. 진짜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미국은 중국과 손을 잡고 결국 소련을 주저앉히면서 이 냉전을 종식합니다. 미국의 선택엔 항상 적과 아군이 없어요. 필요하면 바로 손을 잡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사이에 급부상한 일본을 또 혼내줍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책 이 사람들 정말 큰일 내겠군, 여기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었죠. 예전에 업로드했었던 푸른 산호초 영상. 지금의 일본을 잃어버린 30년? 40년인가요? 한때 냉전에 국력을 쏟아붓고 있었던 미국의 턱 밑까지 따라잡았었죠, 일본이. 미국의 랜드마크 건물들을 사들이고 할리우드 영화사를 쇼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낸 거죠. 그 다음 냉전 끝나고 바로 두들겨 맞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늘에서 성장했던 우리 포함 여러 개도국들도 그동안에 이제 수업료 그리고 보호비 납부해야죠. 그게 바로 외환위기였고요. 이처럼 세계 문제를 다루는 미국의 방식,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제 미국 앞에 던져진 미국의 숙제, 미국이 직면한 도전. 우리 폴라리스 유진 채널 구독자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는
미중 패권 경쟁, 그리고 하나는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입니다. 하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고요. 다른 하나는 기축통화국의 모순, 트리핀의 딜레마죠. 이제 미국에겐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과연 미국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그리고 이번엔 또 어떤 실용과 유연을 보여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은 금융으로 시간을 벌고 중국을 괴롭히면서 결국은 AI가 진짜 승부처가 될 것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금융은 중국에게는 약점이고 미국에게는 강점이죠. 또 미국은 부자 베이비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연금 자산도 탄탄합니다. 중국은 미처 노후 준비를 못했죠. 미국은 선순환 금융 자본시장이 성숙해 있지만 중국은 부동산과 통계를 정확하게 잡을 수도 없는 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어요. 무엇보다 금융은 생산성과 효율성이 중요한데 그건 민간의 영역이고 선순환의 영역이고 궁극적으로는 자유를 기반으로 에너지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죠. 중국은 자산의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대규모 외화 이동은 진짜 큰일 나요. 사실상 자유가 없습니다. 중국은. 일단 지금 미국이 들고 나온 카드는 두 가지죠. 관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방안 절대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죠. 하지만 최종 해법으로 가기 위한 시간 벌기 또는 판을 바꾸기 위한 어떤 교두보 같은 포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선 관세 이슈는 미국도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 미국의 어떤 노동 숙련도나 생산성으론 기존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제조업으로 예전 방식으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할 수 없다는 거 전 알고 있다고 봐요. 또 얼마 전에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 법안,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국채의 당면 위기는 극복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로 빚이 줄어드는 건 아니죠. 하지만 최소한 미니멈으로 시간 벌기는 분명 가능해 보입니다. 좀 더 잘 돼서 달러 패권 연장까지 간다면 미국 입장에선 땡큐죠. 어찌됐던 미국은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고 달러와 금융 패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방향을 잡는 것만은 너무나도 명확해 보입니다. 자, 그럼 미국이 준비하는 궁극의 해법,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당장의 충격을 방어하기 위한 임시적 수단이 아닌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뭘까요? 그건 바로 AI 혁신의 완성. 얼마 전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언급했었던 피지컬 AI 시대, 즉 AI를 통한 제조업 혁신과 물류 자동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이 되겠죠. 초격차 기술이 현실화되고 모든 산업군에서 압도적인 생산성으로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시점. 산업, 제조 현장에서 인간이 배제된 24시간 운영되는 흔히 말해 정말 꿈의 팩토리. 우리에게 익숙했었던 전 지구적 밸류 체인을 완전히 뒤집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더 이상은 저소득 노동력이 필요 없는 세상을 준비하는 것. 오히려 최종 소비처에 가깝게 무공해 AI 생선 시설을 구축하는 세상. 여기에다가 달러 패권을 유지하면서 크립토 생태계를 이용한 금융 혁신까지. 에너지와 식량, 패권을 가진 미국이 준비하는 세상, 미국이 그리는 큰 그림. 결국은 금융 혁신과 AI 혁명입니다. 자, 정리하면 지금의 싱그러운 관세 이슈는 판을 바꾸고 시간을 벌고 밸류체인을 수정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미국의 제조업은 경쟁력이 없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지만 분명한 달러 패권의 연장 수단입니다. 미국 국채의 안정적인 수요처잖아요. 그럼 미국은 새로운 버전, 즉 제2의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확보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비트코인 전략 준비 자산까지 준비 중이죠. 미국은 크립토 생태계로 금융을 한 번 더 혁신하려고 해요. 하지만 진정한 게임 체인저, 궁극의 경쟁력은 우리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AI 슈퍼혁명이다. 제조업 슈퍼혁명이다 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진짜 제2의 산업혁명? 아니, 혁신의 끝판왕이 아닐까 생각해요. 미국은 지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본질은 바로 시간이에요. 최근에 관세 이슈, 스테이블 코인, 다 시간을 벌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여져요. 절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미국에겐 시간이 필요합니다. 방향은 확실히 잡은 것으로 보여져요.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마켓캡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유럽은 어느쯤에 있나요? 일본은요?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승부입니다. 이런 환경, 우리에겐 절대 불리하기만 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의 전 산업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진 우리. 원전, 변압기, AI에겐 전기가 필수잖아요. 그리고 뭐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조선, 또 방산도 있죠. 거기에 K 컨텐츠까지. 우리도 예전의 우리가 아니에요. 미국의 해법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만큼 전 산업 부분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나라 없어요. 우린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아직도 여러분들 미국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해요.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윌리엄 번스타인의 부의 세계사. 한 국가가 부의 길로, 풍요의 길로 가기 위한 조건, 재산권, 과학적 합리주의, 선진 자본시장, 그리고 운송, 통신 같은 네트워크, 이 4가지. 이 중에 특히 중요한 건 바로 법에 의한 지배, 재산권 존중과 선순환 구조의 자본 시스템입니다. 결국은 자유라는 가치와 자산, 재산, 자본과 같은 에너지, 선순환 생태계죠. 혁신은 자유를 가진 사람과 자본시장 에너지가 융합된 결과입니다. 어느 쪽이 더 경쟁력이 있을까요? 과연 누가 패권을 차지하게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과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노골적인 정치적인 댓글은 사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자본주의 겔자비별 폴라리스 유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